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주말 동안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경찰들이 짝을 이루어 터미널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과 3단봉, 방패까지 갖췄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쏟아지면서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터미널과 공항,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함부로 못 다닐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충북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 청주 사창동과 율량동, 산남동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한 살인 예고글들이 인터넷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6건, 이 가운데 글을 올린 2명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8살 A군은 지난 5일 청주시 산남동에서 범행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30대 남성은 같은 날 칼부림 예고 지역 목록에 청주의 한 식당 이름과 도로를 퍼뜨린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들 모두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협박죄를 적용해 입건했고 수사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절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를 포함해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 예비 혐의,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음성 LH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자 LH 부사장과 음성 군수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철저한 보강공사와 정밀검사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량판 주차장에 전단 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음성 금석 LH 2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체 124개 기둥 가운데 보강공사가 필요한 89개 기둥에 격자 무늬가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 발표 이후 주민 불안이 나날이 커지자 급기야 음성군이 LH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단 보강근 누락것만 없었으면 주민분들께서 훨씬 더 행복하게 입주하셨을 텐데라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LH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전단 보강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 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넣어야 할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넣었다는 겁니다. 천장에 시공해야 될 철근이 기초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기초에 내려와 있는 거고 아무튼 오시공도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철판을 결합해 상부 슬래브와 일체화하겠다며 보강공사 공법을 설명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는 설명에 입주민들은 또 한 번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그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승인을 내줘서 공사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빠진 채로 승인을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면의 잘못 해석으로 시공할 때 그렇게 시공을 했다라고. 아이들 역시 3명 그 앞에 집 앞에 놀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못하고. 네. 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걸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에 대해 LH는 시공 과정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콘크리트 학회의 검증을 받아 철저하게 시공하고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입주민이 필요로 할 경우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0월까지 모든 공사와 안전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10% 이상이 서명해야 발의가 되는데 주민 소환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40억 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윤광 기자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김용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를 위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주민 소환 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오송 참사를 막을 수차례 경고음을 무시하고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전날 7시간 이상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만찬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의 기록을 조작한 의혹도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도 바뀔 게 없다 막말하는 김영환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으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충북을 전국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김영환이 우리를 대표하는 충북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먼저 120일 이내에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민 소환 투표가 공식 발의되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됩니다. 김 지사 직무는 투표 발의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주민 소환 비용은 전액 도비가 지원됩니다. 서명운동 비용 53억 원, 본 투표 비용 85억 원을 합해서 13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위원회 대표가 21대에 이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시군 대표자도 민주당 당원이 포함돼 주민 소환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습니다. 순수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충북도나 중앙당하고 상의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이 주민들에 의해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책임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송읍 주민들이 행복도시 건설청에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의 근본 원인은 500mm 안팎의 집중호우에 따른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붕괴입니다. 오송읍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중호우 이전부터 임시제방의 문제점을 행복도시 건설청에 알렸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공사하기 좋기 위해서 거기를 제방을 완전히 끊어놓고 저걸 저렇게 다니면은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임시제방 붕괴 등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수박, 호박 등을 키우는 시설하우스 2천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토사가 떠밀려오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도 어려워졌고 가을 농사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행복도시 건설청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오는 12일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도 꾸릴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기관인 행복청이 책임 있는 사과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이 피는 유가족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집중호우 당시 오송읍 주민들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300명가량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행복도시 건설청에 대한 울분을 거듭 토로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괴산군 이외에 도내 3개 시군과 6개 읍면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지역은 충주와 제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과 소위면, 원남면 등 6개 읍면 지역입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이번 충북지역 폭우 피해액을 1,400억 원, 복구액을 2,7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시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과 의연금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수재 의연금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유정선 회장은 수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성낙전 회장과 회원들도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덕천개발 주식회사 이선우 대표이사도 청주시청을 찾아 수재 의연금품 77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조기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단 측이 내일 수요일 충북을 방문합니다. 도는 세계의 관광 코스와 4,600명이 머물 숙소를 확보해 잼버리 참가자의 충북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이 조기 철수하며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운영을 정부가 직접 맡기로 하면서 정부는 영내 활동보다는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외부 관광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잡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도 지난 주말부터 잼버리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 충북도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청남대를 둘러보는 청주 증평 코스와 영동 국악과 속리산 법주사를 다녀가는 국악 역사체험 코스, 단양 도담산봉과 제천 의림지가 포함된 자연 테마 코스 등 3개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4,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확보했습니다.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유치활동까지 전개한 가운데 조기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단이 수요일 하루 코스로 충북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참가자 전원이 야영장을 철수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더 충북을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 지원도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참가자들이 충북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비용이 첫 번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고. 미숙한 운영으로 조기 퇴소가 잇따르며 비판의 중심에 섰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실망한 참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들까지 나섰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현도면에 공장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단지화된 곳이 있는데 20년대 잘 쓰던 길이 갑자기 막히게 됐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면서 정당하게 사서 쓰라며 길을 봉쇄한 것인데요. 업체들 측은 터무니없이 땅값을 높게 불러 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나둘씩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14개의 업체가 모여있는 청주시 현도면의 한 제조업체 단지입니다. 그런데 언덕에 있는 단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굳게 잠겨있고 차량들은 바로 옆에 좁은 공간으로 간신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하천 옆에 놓은 철판이 없었다면 오도 가도 못할 뻔했습니다. 연료 탱크를 만드는 업체 앞에는 철제 구조물이 세워져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큰 화물차는 접근이 불가능해 지게차로 나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업체 대표들은 단지를 개발하고 도로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공매로 땅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주인이 알박기 등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고 직원들도 다 해고시키라는 얘기죠. 이것이 길어지면 저는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나마 다닐 수 있던 이 도로마저도 종중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트랙터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업체들은 생산품을 제때 운송할 수 없어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가자 진출입로 매입을 위해 땅 주인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땅값입니다. 시세보다 5배 넘게 요구를 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한 조건들을 내세우니까 여기에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땅 주인이 3분인데 그 3분에 대해서 추가 금액으로 2억씩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 땅 주인은 취재진에게 자신의 매입 비용만큼 정당한 땅값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세와 공정 가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후 막힌 길이 뚫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체 측은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장소가 제천체육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제천시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영화제를 찾는 관객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 개막식 장소를 청풍랜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제천체육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0일부터 6일간 CGV 제천, 제천체육관, 제천문화회관 등에서 펼쳐집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 내 집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실시한 하수 기반 감시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괴산 지역 학교 2곳과 2곳에 72개 하수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와 엔테로바이러스 등이 유행기 1, 2주 전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환자 감시보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가 크고 무증상 감염 조기 인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랜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해 국내외 유사 시설과의 운영 실태를 비교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해 여건에 맞는 아동 놀이문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한편 공간 배치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1988년 우암 어린이회관으로 처음 문을 연 청주랜드는 지난해 20만 명 넘게 방문했지만 시설이 낡고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단양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까지 포함한 인구 개념으로 행안부는 올해 전국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엔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도심 공간의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생활권 93곳에 도시정원을 조성합니다. 도시정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원, 체육시설, 회전교차로, 도시 바람길, 숲 등 180만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